이제 저희가 이제 나눠볼 질문 정체적인 이야기는 이것이 오늘 마지막 순서였고요. 조금 자유롭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부분 있으면은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에 조금 새로운 미래 도시나 국가들이 등장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어 건강, 헬스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자본을 어떻게 공유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할 거라고 지금 새로운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어 조금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새롭게 어 OECD 국가처럼 발전된 국가로 진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그런 부분들을 투자했을 때 어 굉장히 빠르게 선진국화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교육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장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자원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뭐 K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고, 이런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나 그리고 팝스타나 뭐 이런 K-movie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적 동력 중에 가장 핵심이,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글로벌한 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바로 들어와서 그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을 조금 연구해 본 바로는, 일본은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이 아웃사이더고 조금 더 내부에서 성장하면서만 가는데 굉장히 크로즈된 시스템인 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외부에 열려 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또 단기 정부잖아요. 정부가 5 년마다 어쨌든 계속 바뀌고, 그러면서 새로운 인력들이 계속 들어오는 게 이 전체 시스템의 다이내미즘, 그래서 다이내믹 코리아가 형성되어 왔고, 그게 지금의 창조적 파괴를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DDP가 디자인이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이 뭐 단순히 그냥 제품 디자인 이런 좁은 의미 아닌 넓은 의미에서 건축, 도시 전체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어떤 디자인에 대한 교육들의 메카가 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장치들을 이런 전시든 아니면 진짜 뭐 실제 그 교육 과정도 개발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세계의 진앙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교육학자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느끼는 건, 너무 교육학자들은 시스템이 딱딱하더라고요. 어떤 프레임이 있으면 그대로만 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좀 교조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인증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을 하면서 부딪히는 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델로 좀 만들어 주면서 새로운 데로 나가면, 이 디자인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우리나라 교육도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자하디드가 만드는 메타버스에서 가장 제가 재미있게 보는 점은 결국은 물리적인 세계하고 항상 연관성을 둔다는 점이에요. 지금 저기 리버랜드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그 물리적인 세계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 하는 도시, 실제 하는 건축하고도의 연관성이 있고, 또 제가 좀 덧붙여서 말하자면 뭐 건축하는 전공을 하는 학생이라고 하니까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저기 자아디의 건축을 보면 항상 어떤 형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프랙시트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 어 아까 천희영 교수님이 그 파라메트리시즘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이 동대문이 2013 년도, 12 년도에 개관할 때쯤에 패트릭 슈마가 영국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선언을 했어요. 뭐 역사적으로 뭐 바로크의 시대가 있었고 고딕 양식의 시대가 있었고 어떤 시대가 있었는데, 인제 21 세기는 파라메트리시즘의 시대다. 근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비난을. 근데 그게 왜 비난을 받았냐면, 마치 자하디가 디자인하는 그런 유선형의 형태를 디자인하고 도시를 그렇게 유선형으로 만드는 걸로 우리의 실제 세계를 한정한다고 이해해 갖고 그렇게 비난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파라메 그 패트릭 슈머가 이야기하는 지금 또 몰라 그 생각이 진화했겠죠. 요 리버랜드 메타버스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 사용자들이 원하는 요구, 니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쉽게 반영할 수 있고 그 변수에 따라서 도시가 바뀔 수 있고 건축도 변화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메타버스 리버랜드 메타버스도 사용자들이 우리 니즈에서는 여기 어떤 공간이 필요해 하면은 그 마스터 플랜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계획이 된 거고 그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마찬가지로 그게 현실 세계에서도 적용 가능하다. 그게 형태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니즈, 욕구, 어떤 그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변수로 작용하고 그게 형태도 만들고 도시 조직도 만들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이게 우리 도시의 어떤 시사하는 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인제 되게 현실적인 대답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학생들의 반응처럼 지금 대학교 1-2 학년 학생들도 꽤 이제 영화가 될 것 같은 영상을 금방 만들 수가 있는 수준이 됐어요. 인제 그거는 건축계의 어떤 요구라기보다 영화나 게임 산업에서 워낙 많이 발달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면서일 수도 있고 뭐 DDP조차도 인제 이 조형이 나온 것은 사실 이제 건축계에 있던 방법이라기보다 이제 산업 디자인에서 쓰던 방법들이 오면서 이런 걸 인제 건축의 레벨로 인제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미감 아까 그 박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어떤 변하지 않는 미감을 인제 이 자하디드 전시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 저도 너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는데 그 미감과 인제 어떤 디지털 물성이라고 할까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잘 맞는 되게 컨시스턴트한 미감이 있어요. 이 자하디드 혹은 CHA라고 인제 그 마치 저한테는 무슨 확장자명처럼 느껴지는 이제 이 미감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익숙한 그런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도입해서 생각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일단 어떤 기술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그 인사이트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들이 이제 그 간극을 막 조릴 수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주는 어떤 혜택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까 인제 뭐 이런 게임과 비슷한 이제 모델링 기반으로 된 이런 렌더링 미감이 있는가 하면 3D 스캔한 그 물성을 보면 또 같은 디지털인데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면모들이 있어요. 인제 그것은 쪼끔 더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인데 그게 결국은 그 현실을 모사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3차원 모델링을 할 때는 그것이 이제 현실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이상이기 때문에 인제 거기에 담는 미감이 또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감들을 이제 계속 그 현실화하는 과정을 학생들은 거꾸로 지금 배우는 세대인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랑은 또 매우 다르게. 그리고 게다가 그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그 미감을 갖고 있었던 그 디지털 물성을 굉장히 친숙하게 느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거꾸로 그걸 현실로 인제 가져오는 과정에서의 격차들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호모 데우스라고 인간 신을 향하는 유발 하라리 얘기 같은 거 들어보면 이게 사실 우리 뇌에 뭐 칩을 심고 슈퍼 커넥티드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인간이 이제 초지능으로 무장할 텐데 이게 분산형돼 있는 이 모든 시스템들을 다른 한편으로는 또 컨트롤하기 쉽게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인류가 어
마치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가장 선진화된 민주국가가 될 걸로 알았는데 결국은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처럼 될 수 있듯이 그 반대의 권력 구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는 굉장히 오래 살고 그 사람들이 지구가 다 먹고 살 만큼을 생산할 수도 있는 권력이나 생산 도구를 독점했는데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고 디지털도 이해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인간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다려서 다 먹여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노예 체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프리츠 랑이 메트로폴리스에서 굉장히 언더월드 세계하고 어퍼월드를 이렇게 나눠 보듯이 그렇게 조금 디스토피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기하급수적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고 레이 커즈웰 같은 사람이 그게 2045년이 되면 인간 지능을 초월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이점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기술의 발전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선하게 우리를 위해서 더 모두 다 공평하게 쓰여지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새로운 두려움이긴 합니다. 저는. 아까 이제 OL의 1984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미래의 상을 그릴 때 1984랑 같이 매일 같이 이야기되는 소설이 하나 더 있죠. 멋진 신세계라고. 1984는 이제 발전된 기술에 의해서 통제받는 사회를 의미하는 건데 아까 질문 주셨던 것처럼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실은 원래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인터넷 개념이 뭐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WWW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든 그 버너스트리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의 현실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 세계를 생각하면서 인터넷의 어떤 세계를 꿈꿨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인터넷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본화됐고 우리 인터넷에서 뭐 내 개인 정보라든지 내가 어떤 과금을 부과하지 않고서는 인터넷을 즐길 수 없는 시대가 됐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우리 미래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가상현실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이제 자하디드 스튜디오에서 만든 리버랜드 같은 경우에도 NFT라든지 현실적인 자본 개념이 많이 투입돼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본의 중심이 이제 탈중심화되는 거죠. 다른 자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 이제 아까 그 조지 오웰의 1984와 같은 어떤 미래사항이라기보다는 멋진 신세계 같은 헉슬리가 그리는 이제 우리 모두가 미디어에 의해서 아주 이제 마약을 한 것처럼 아주 행복하다라고 믿는 근데 사실은 그게 행복한 게 아닌 어떤 디스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세계가 우리한테 지금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메타버스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좀 다른 개념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탈중앙화의 개념이 되게 멋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은 세계의 어떤 새로운 개념일 것 같고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되게 많은 걸 남들한테 의탁하면서 사는데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뭐 내가 이제 세금을 낼 테니 대신 받는 되게 많은 혜택들이 있고 거기에 굉장히 오랜 그 문명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달해 왔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리서치 때문에 이제 NFT를 구매하거나 이제 이런 워크숍들을 이제 진행을 많이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러니까 탈중앙화의 핵심은 권력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 책임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내가 질 건가 하는 내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겠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책임과 권리가 항상 같이 가는 건데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책임을 전가하고 이제 권리에 대한 것을 찾는 것에 익숙한 삶을 꽤 오래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거꾸로 많이 하게 됐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NFT 살 때도 게스피를 내야 되거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는 그 승인 과정을 기다리는 어떤 비용 같은 건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기다리는 것도 힘들 지경인데 예를 들면 혹은
지금 모든 정치 시스템이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결국은 위임자를 만드는 형식으로 계속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어떤 직접적인 직접 민주주의처럼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인드셋이 지금 돼 있을까? 그래서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것의 어떤 좋은 점과 이제 불편한 점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가 또 찾아서 거기 안에서 이제 조금 더 진보적인 어떤 미래가 나왔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너무 다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제가 보는 핵심은 어쨌든 참여거든요. 거기. 근데 게임도 사실은 참여를 하고 거기 게임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로 알아요, 저는. 그렇다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나 요새 또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이제 그 팀을 출시할 때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출시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세계 어떤 그 이렇다고 치자 혹은 이제 그게 치자 했지만 그 안에서 그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생태계 때문에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예측 못하는 방식으로 막 흘러가는 거 그거는 같은 어떤 지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현재 메타버스는 약간 플랫폼마다 이제 서비스 플랫폼에 어떤 굉장히 국한돼서 되게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졌든 간에 이제 그 너머에 있는 다른 뭐 어떤 대상자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저는 가장 조금 그 다른 점, 가상 세계라고 우리가 말하던 그거와는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인제 그 더 강한 의도된 영화처럼 의도된 세계관이 있는 데가 더 게임 같다면 메타버스는 좀 더 이제 생산자들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정도일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에도 그런 협업 체계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냐. 박희찬 대표님도 이제 그러신 분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이 뭐 디자인의 영역이라는 게 아까 천희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프로덕트 자체를 만들어가는 거에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인제 그런 새로운 솔루션을 찾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일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많은 프랙티스가 이제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도 인제 아마 인제 캡션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엄청난 크레딧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경험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고 건축 하나 안에서도 디자인 하나 안에서도 영역이 인제 사실은 많이 인제 굉장히 섞이고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게 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갖는 게 인제 중요하다고 저희도 가르치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오늘 이런 전시들이 앞으로 하실 일에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핏 그 가상 세계에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시도하는 어떤 그 협력 체계 안에서의 작업에 대해서 얘를 좀 더 이제 현실에 가깝게 갈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상회하는 무언가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고민이 살짝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저는 아까 자하디드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맥락이긴 해요. 자하디드는 예전에 미래였죠. 근데 지금 미래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자하디드의 어떤 아까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죠. 그게 너무 유용하고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 아주 천편일률적인 무언가를 만들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 전공 분야의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비슷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게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트리려는 노력도 뭐 그런 시도를 계속 하다 보면 요 건축 분야보다는 저희 예술 분야로 아마 넘어오시게 될 것 같지만 여튼 그런 어떤 시도들도 여러분들은 좀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협업에 대한 그 질문해 주셨던 부분들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 메타버스 공간에도 방금 보시면 뒤에 이렇게 조형물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도 이제 건축물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놔야 되거든요. 제가 하는 일도 그런
관심 있는 분야도 저는 조형물인데 조형물을 구현을 할 때 뭐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물리적인 소재라든가 구조 되게 고려할 게 되게 많지만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그런 안전이나 뭐 소재, 물리적인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자디드 보면 아까 여기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형태를 만들어내고 뭐 저쪽에선 VR 상황에서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스튜디오들과 뭐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굵직한 곳들과 협업을 하는 걸 보고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 또한 아이디어 많지만 새로운 이런 시스템에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한테 DM을 주시면 이렇게 편하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거든요. 당신 작업 좋아요? 저는 이런 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해볼까요?를 예전에는 뭐 편지를 쓰고 뭐 전화를 하고 뭐 기획안을 올리고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그냥 메시지 한번 띡 보내면 좋은데 하고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하게 협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까 조경을 전공하셨다고 했나요? 미래에는 더 많은 가능성들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얼마 전에 어디 그냥 가벼운 자리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래에는 최고의 럭셔리는 그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점 세계가 가상 세계화되고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현실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건 그린이라는 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마 조경의 가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린 이런 거의 가치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가상 세계 사실 너무 어려운 질문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 같고 왜냐하면 물리적인 무언가를 항상 만들어내는 직업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직업인데 아마도 자아디드의 특징은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에서 불가능한 형태, 그러니까 구현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저기 가상 세계에 실험할 수 있고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했던 것 같고 어 디자이너로서 건축가로서 제 입장에서 아마 가상 세계 구현하고 또는 실험할 수 있는 무언가라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내 눈에 잡히는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미래에 과연 우리 현실 세계가 맞닥뜨리게 되는 기후 변화 문제들 여전히 모든 건물은 100년 전에도 콘크리트로 지었는데 철근 모더니스트가 꿈꾸던 모든 이상들이 철근 콘크리트였는데 여전히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근데 가상 세계에서는 과연 그 그러니까 기후 변화라는 관점에서 이 철근 콘크리트가 기후 변화 어떤 탄소 배출에 어떤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는 과연 그런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실험들을 할 수 있을까?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현실 세계에서의 건축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건축가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누군가 리드 아키텍트가 있고 리드 디자이너가 있고 그의 크레딧이 있고 항상 뭐 자아디드의 건축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디자이너가 있고 그의 건축이 많고 하는데 가상 세계에서는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거고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디자인 세계에서의 어떤 크레딧이라든지 만들어 나가는 방식, 뭐 건축가의 이름이 하면 남는다든지 디자이너의 이름이 남는다든지 그런 거랑은 전혀 별개로 어떤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또 변화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미국의 필립 비즐리 같은 그런 교수들은 소재 연구해 가지고 이 사실 우리한테 이 건축이나 공간은 굉장히 딱딱한 개념이잖아요. 한번 이제 만들어지면 변하지 않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어떤 이제 이 건축이 그 자연 환경과 계속 적응을 해서 변화하는 어떤 그런 건축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뭐 이제 메타버스도 그런 부분들을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아주 물리적인 현실 세계 속에서도 건축 개념은 변화하고 있고 변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만 아까 그런 이제 생각은 드네요. 아까 이제 조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제 안과 밖을 구분하는 어떤 개념에서 만들어진 개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경이. 근데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안과 밖이 현실 세계처럼 엄격히 구분될까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경의 개념이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건축의 개념이 확장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둘이 융합되는 지점들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건축 렌더러로 쓰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항상 가르치는데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나무 렌더러가 이제는 수종을 정하고 그것에 이제 수령을 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이제 평면도에다 동그라미를 그리면 나무가 있고 이런 정도의 이제 지식을 거기에 굉장히 단순화해서 넣었었는데, 이제 결국은 그 풍경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걸 너무 쉽게 지금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이제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이 바뀌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아까 렌더링이라고 말을 드렸지만 어쨌든 가상 세계에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이제 점점 고도화돼서 이제 현실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돼가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려, 이제 그걸 넘어갈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렌더링을 우리가 보면서 계획조차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넘어가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접점이 생겼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긴 했었습니다. 저는 일단 조경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뭐 ESG라는 문제에서 지금 엔바이런먼트 지속 가능한 세계 UN SDG 골 이런 것들은 전 세계가 지금 동의하고 있고 2050 탄소 제로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이나 도시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점점 더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자연과 조경을 더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시도 자연 중심 어바니즘이라서 네이처 드리븐 어바니즘으로 가고, 또 자연을 내추럴 캐피탈이라 그래서 자연 자본주의로 넘어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부분을 생산 노동 뭐 이런 거와 함께 자본과 함께 하나의 요소로 보고 새롭게 도시 시스템을 재편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경 중심의 어떤 공간 디자인 이런 거 도시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갈 것 같고 메타버스 상에서도 충분히 다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문가 패널분들 모시고 좋은 공부가 되었고 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함께 자리를 해 주셔서 아주 심도 있는 질문들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